징기스칸의 선대가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알랑구아의 코리토마드족은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기 직전 몽골에 살던 여러 부족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몽골계도 있었고 몽골계가 아닌 부족도 있었습니다. 타이치우드 잘라이르 타타르 삼성 메르키트와 나이만 그리고 바이우드의 일부는 몽골계로 구분되고 옹구트라든지 콩기라드 올쿠누드 바르구드 코리 토마드 등은 몽골 외 다른 부족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중등교과 과정의 역사 과목 교과서를 번역한 몽골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당시의 몽골을 전몽골이라고 하여 후에 징기스칸의 대몽골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몽골은 헤를렌 오논 토올강 분지에 살았다고 하며 코리토마드족은 바이카로 서쪽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에 따르면 원몽골인들은 몽골에 걸쳐 살고 있었는데 투르크와 전쟁에서 괴멸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잔존 무리들이 에르군에 쿤으로 숨어들어와 살며 번성하여 몽골 쪽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역사는 라시드 아딘의 집사와 몽골 비사 모두를 참고하여 그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몽골 쪽이 시초부터 몽골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몽골 족들이 송화강이나 아무르강 일대를 따라 넓게 분포되어 살아가던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몽골 초원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몽골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저의 기본 논리가 처음 다르게 출발하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사실 수천 년간 밀고 밀리며 주인이 바뀌던 초원의 역사를 전하지도 않는 역사에 기대어 알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몽골 비사에 나오는 잿빛 푸르니리는 주로 흉노나 투르크계 민족들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며 흰 암사슴은 초원 그 이북의 동토의 술록 유목민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정하고도 담담하게 그들의 역사를 전하고자 했던 몽골 비사가 쓰여지던 당시의 몽골인들보다 혹시 역사인식이 퇴보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이 전 러시아를 통일하고 동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몽골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허명만 남은 채 빈 껍데기처럼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총포 앞에서 기마공수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세기 들어 유라시아 대륙 초원 이북 지역은 거의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됩니다. 당연히 코리족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의 글은 제임스 포사이스가 쓴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에 나오는 글입니다. 칭기스칸이 태어난 곳도 오늘날 러시아 국경의 남쪽에 있는 오논 강 부근이었다. 그래서 바이칼의 동쪽에 살고 있는 부리아트족이 자신들을 순수한 몽골족으로 생각하는 데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들 몽골 쪽에는 타브누트족, 아타간족, 호리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리족은 호수의 서부 연안과 가장 큰 섬인 오이온 섬 러시아어로는 오론으로 알려짐에 살고 있었다. 기타 몽골족들 즉 블라가트족, 에헤리트족, 홍고로드족 등은 바이칼 호수 주변에 정착하다가 혹은 호수 남쪽 끝부분으로 흘러나가는 앙가라 강 계곡으로 건너갔다. 아마도 러시아가 동진하던 17세기 바이칼 호수 주변 일대에 살던 민족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바이카로 동편에는 부리아트라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호리족입니다. 이 호리족은 바로 알랑구아의 코리토마드족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호리족은 영어 알파벳으로는 K, H, O, R, I로서 코리족이라고 발음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기 이전에 코리토마드족은 바이카로의 서쪽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러시아인들이 만난 코리족들은 바이칼호 서부 연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로 이들 두 부족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오이온 섬은 비밀에 쌓여있는 징기스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여러 지역들 중 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코리족들이 무슨 말할 수 없는 사연을 안고서 살고 있던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 뒤편의 주에는 다소 흥미로운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옴기니 주오리 혹은 코리족 부리아트족을 구성하는 4대 시족 코리 블라가트 에헤리트 홍고로드 중 하나로 오이온 섬에서 기원한 백조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백조를 시족 토템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시족 탄생 신화는 우리나라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와 흡사하다. 이들은 바이카로 남동부로 남하해 오늘날 대흥 안녕의 홀룬 부이르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으며 또 논형, 위략 등의 중국 사서에 나오는 고리국을 형성해 우리나라 고대사인 부여, 고구려 형성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길류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민속원 부록 pp 517-538 참조. 여기주에 나오는 해설은 원작자 제임스 포사이스의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한 정재겸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보여집니다. 정재겸님도 박원길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코리족이 고구려에 후예내지는 그 일부가 아닌가 합니다.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를 뒤이은 발해는 926년에 멸망했습니다. 빨라야 1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몽골비사에 나오는 코리족이 어떻게 고구려 이전 부여의 원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코리족의 알랑구아도 역산해 보면 대략 10세기 전후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발해가 멸망한 이후 발해에 살던 고구려 유민들이 그곳 바이카로 인근으로 이주해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몽골의 역사를 보면 알랑구아가 보돈차르를 낳은 것은 대략 970년경의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이칼 서부 연안의 코리족들이 기원전 1000년경부터 그곳에 실존했고 그들 중 일부가 부여 땅으로 남하하여 그곳에서 부여를 건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뜬금없이 몽골 비사에서 건국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족을 오히려 발해의 유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바이카로 일대를 전부 점령한 17세기 이후부터 코리족은 단지 부리아트족을 구성하는 일부로만 간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에서도 더 이상의 코리족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합니다. 서부 부리아트와 동부 부리아트로 나누어 기술할 뿐입니다. 아마도 서부 부리아트족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코리족이 처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글을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리아트족을 배신한 퉁구스족을 안내자로 삼아 다시 러시아인들은 20여 채의 오두막촌을 야간 기습했다. 30여 명의 부리아트족이 죽었으나 아무도 항복하지 않고 족장 첩추구이의 지휘 아래 침입자들에 대항하여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자 러시아인들은 오두막에 불을 질렀다. 남녀노소 모두 합해 28명이 포로로 잡혔다. 포로들은 그들의 오두막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이 학살이 다 끝나갈 무렵 200여 명의 부리아트족 퉁구스족 전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전투는 계속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총 앞에서 항상 열세에 몰렸던 원주민들을 결국 패배했고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은 러시아가 부리아트를 정복하던 시기에 매우 일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부리아트를 정복하고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고 부리아트인들은 제압당하고 또다시 저항하고를 반복하면서 차츰 러시아의 속민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개 러시아의 동방정벌에 앞장섰던 예르마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리아트를 정복한 코사크족 콜류스니코프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스페인인들이 잉카나 마야 문명을 파괴하면서 수많은 그곳 원주민들을 학살한 것과 본질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주장해 봅니다.